본 영상은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심리 과목의 2018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각 문제에 대한 정답은 우측 하단에 적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이상심리의 이론적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양극성 장애와 조현병은 유전을 비롯한 생물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2번 문항, 행동주의자들은 부적 응행동이 학습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다고 제안하였다. 4번 문항, 인지이론가들은 비합리적 신념과 역기능적 사고가 이상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5번 문항, 사회문화적 모형에서는 가정사회문화적 요인이 부적 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1번, 2번, 4번, 5번 문항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 실존주의자들은 정신장애가 뇌의 생화학적 이상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본다. 실존주의자들은 정신장애를 주로 개인의 존재적 고뇌, 삶의 의미상실, 자유와 책임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다고 보며 뇌의 생화학적 이상을 그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생물학적 관점에 더 가깝습니다. 이번 문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인간의 성격을 원초화, 자아, 초자아로 구분하는 삼원구조 이론을 제시하였다. 2번 문항, 이상행동의 원인을 어린 시절의 경험에 뿌리를 둔 무의식적 갈등으로 설명한다. 4번 문항,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원인이 있다는 정신결정론을 가정한다. 5번 문항, 발달 과정에서 결핍이나 과잉 충족은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 1번, 2번, 4번, 5번 문항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 정신분석 치료의 목표는 원초화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원초화가 아니라 자아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정신장애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문항, 비구조화된 면접은 훈련을 받지 않은 평정자가 실시해도 신뢰도가 높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비구조화된 면접을 훈련받지 않은 평정자가 실시하면 신뢰도가 낮습니다. 니은문항, 정신상태검사에는 외모와 행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외모와 행동이 포함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문항, 뇌손상을 판단하기 위해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문항, 자기관찰도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미음문항, 평가를 위한 검사가 표준화 과정을 거쳤다면 신뢰도와 타당도는 중요하지 않다. 틀린 설명입니다. 표준화 과정을 거쳤더라도 신뢰도와 타당도는 중요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는 정신장애의 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미국 정신의학회가 발간한 분류체계는 DSM이다. 3번 문항, 진단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4번 문항,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분류체계는 ICD이다. 5번 문항, 진단은 개인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1번, 3번, 4번, 5번 문항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 DSM-5는 장애의 증상보다 원인에 더 초점을 두었다. 틀린 설명입니다. 원인보다는 증상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는 지적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지적장애는 신경발달장애의 하위 유형이다. 2번 문항, 지적기능의 결함뿐만 아니라 적응기능의 결함도 진단기준이다. 3번 문항, 개념, 사회, 실행 영역에 해당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5번 문항, 염색체의 이상에 의해 유발되는 지적장애의 하나로 다운 증후군이 있다. 4번 문항, 심각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심각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 최고도의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는 신경발달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문항, 주로 초기 발달 단계에 발현되어 개인 사회학업 직업 기능의 손상을 야기하는 발달 결함이 특징이다. 니은문항, ADHD의 진단 기준은 6세 이전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6세 이전이 아니라 12세 이전입니다. 디귿문항,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장애는 신경발달장애의 하위 유형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장애는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 유형입니다. 리을문항, 투렛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하위 유형이다.
투렛장애는 운동장애의 하위 유형입니다. 미음 문항, 의사소통장애에는 언어, 말하기, 의사소통의 결함이 포함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옳은 문항은 기억, 미음 문항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는 조현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환각만으로도 진단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등 다양한 증상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이 1개월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2번 문항, 장애의 임상적 징후가 최소 3개월 동안 계속되어야 진단될 수 있다. 최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계속되어야 진단될 수 있습니다. 3번 문항, 무의욕증과 무쾌감증은 양성 증상에 해당된다. 음성 증상에 해당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문항, 뇌실의 확장이 관찰되기도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 가장 흔한 환각은 환시이다. 환시가 아니라 환청이 가장 흔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는 망상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최소 1개월 동안 지속된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 존재한다. 3번 문항, 아형으로 피해형, 색정형, 과대형, 질투형 등이 있다. 4번 문항, 조증사파가 일어나는 경우 조증사파의 기간은 망상이 발생하는 지속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다. 5번 문항, 현재의 심각도는 증상 없음 0에서 심각한 증상 4까지 평가한다. 1번, 3번, 4번, 5번 문항들은 옳은 문항들입니다. 2번 문항, 망상의 직접적 영향을 제외하면 적응 기능이 현저히 손상되어 있고 명백하게 기이한 행동이 나타난다. 틀린 설명입니다. 망상장애에서는 적응 기능이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고 명백하게 기이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망상 외에는 비교적 일상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는 우울 및 양극성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조증사파와 주요 우울사파는 제1형 양극성 장애를 진단하는 필수 조건이다. 제1형이 아니라 제2형 양극성 장애를 진단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2번 문항, 세로토닌의 수준이 낮으면 우울이 유발될 수 있다. 3번 문항, 백은 자기 자신, 주변 환경, 미래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우울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4번 문항, 리튬은 양극성 장애의 치료 약물로 알려져 있다. 5번 문항, 코르티솔 수준이 높아지면 우울이 유발될 수 있다. 2번, 3번, 4번, 5번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는 월경전 불쾌감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DSM-5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2번 문항, 진단을 위해서는 연속되는 2개월 이상의 일일 증상 기록이 필요하다. 3번 문항, 신체적 증상, 심각한 기분 변화, 불안 등이 나타난다. 4번 문항, 증상이 월경 시작 1주 전에 나타나며 월경이 끝난 후에는 최소화되거나 없어져야 진단된다. 1번에서 4번까지의 문항들은 옳은 설명입니다. 5번 문항, 일반적으로 폐경에 가까워질수록 증상은 경감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폐경에 가까워질수록 증상이 경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여성은 폐경 전까지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폐경 후에야 비로소 증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11번 문제는 불안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게 죽을 것 같은 강렬한 불안과 공포가 나타난다. 리을 문항, 특정 공포증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나타난다. 기억, 리을 문항은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 문항, 광장 공포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나타난다. 광장 공포증은 넓은 공간이나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불안은 사회 불안장애에 해당합니다. 디귿 문항, 분리불안장애는 아동이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난다. 틀린 문항입니다. 이는 선택적 함구 중에 해당합니다. 틀린 설명은 니은, 디귿 문항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는 분리불안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학령기 아동에서는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등교 거부로 나타난다. 2번 문항, 행동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등을 통하여 호전될 수 있다.
3번 문항,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유전적 기질, 인지행동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다. 4번 문항, 지나치게 밀착된 가정에서 자랐거나 의존적인 성향의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다. 1번에서 4번까지의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 성인의 경우 증상이 1개월 이상 나타날 때 진단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성인의 경우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13번 문제는 다음 사례의 적절한 진단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20대 중반의 A는 몇 년 전부터 자신의 눈이 너무 작고 입술이 매우 두꺼우며 얼굴형이 사각형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집 밖을 나서는 것이 두려웠다. 실제로 A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비웃을 것이라고 괴로워하였다. 이는 5번 신체 이형장애에 해당합니다. 14번 문제는 강박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강박적 믿음이 진실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경우는 병식이 양호한 편이다. 2번 문항, 안화 전 두피질이나 기저핵의 기능 이상이 관련될 수 있다. 3번 문항, 프로이트는 학문기 단계에 그 기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4번 문항, 행동치료 기법의 하나로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이 있다. 1번에서 4번 문항까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 아동기에는 남아보다 여아의 유병률이 더 높다. 틀린 설명입니다. 아동기에는 여아보다 남아의 유병률이 더 높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5번 문제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 질병 불안장애는 자신이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다. 니은 문항, 전환장애는 신경학적 의학적 소견 없이 운동 및 감각 기능의 이상, 신체적 경련이나 발작 등이 나타난다. 디귿 문항, 허위성장애는 어떤 현실적 이득이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어떤 현실적 이득이 없이 고의적으로 병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리을 문항, 신체 증상장애는 한 개 이상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과도한 생각, 불안 행동이 나타난다. 옳은 문항은 기억, 니은, 리을 문항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는 다음 사례의 적절한 진단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대학생 B는 자신의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상담자를 만나러 왔다. B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현실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꿈속에서 사는 듯 느껴졌으며 자기 신체와 생각이 자기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몸 일부가 왜곡되어 자신의 손과 발이 무척 커 보이고 교정을 걸어 다닐 때면 주변 사람들이 마치 로봇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 증상은 1번 이인성장애에 해당합니다. 17번 문제는 신경성 폭식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폭식을 하지만 부적절한 보상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도 해당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신경성 폭식증은 폭식 후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반복적인 부적절한 보상행동을 해야 진단될 수 있습니다. 폭식을 하지만 이러한 보상행동이 없는 경우는 폭식장애에 해당합니다. 2번 문항, 사파기간 동안 먹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의 상실감을 느낀다. 3번 문항,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된다. 4번 문항,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사파기간과 겹치면 진단되지 않는다. 5번 문항, 자기평가에서 체형과 체중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이러한 요인이 자존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2번에서 5번 문항까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는 사건 수면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건 수면이란 수면과 관련하여 방해가 되는 모든 상황을 총칭하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이 같은 행동이나 경험들은 주로 밤에 발생합니다. 보기 문항들 중 사건 수면에 해당하는 것은 2번 악몽장애입니다. 19번 문제는 성관련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성별 불쾌감의 아형에는 평생형 후천형, 전반형 상황형이 있다. 틀린 문항입니다. 이 아형들은 성기능 부전에 해당하는 아형들입니다. 2번 문항, 성욕장애 또는 흥분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지속기간이 있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 동성애자는 성별 불쾌감에 해당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성별 불쾌감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불편함이나 불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동성애는 성적 지향의 하나입니다.
4번 문항, 한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변태성 욕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한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변태성 욕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변태성 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5번 문항, 관음장애는 만 12세 이상일 때 진단된다. 12세가 아니라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0번 문제는 도박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도박을 줄이거나 멈추고자 할 때 불안감과 짜증을 경험한다. 2번 문항, 흥분이나 쾌감 등을 얻기 위하여 점점 더 많은 돈으로 도박하는 내성을 보인다. 4번 문항, AA를 모델로 해서 만든 자조집단인 GA가 회복에 도움이 된다. 5번 문항, 합법적인 도박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 불법 도박도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1번, 2번, 4번, 5번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 대부분 인지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어서 치료가 쉽고 재발률이 낮다. 틀린 설명입니다. 치료가 쉽지 않고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1번 문제는 다음 사례의 적절한 진단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15세인 씨는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물건들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여러 번 가출을 하고 학교에도 무단 결석하였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반 친구들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다. 이 증상은 4번 품행장애에 해당합니다. 22번 문제는 알코올 사용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가족력이나 유전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 틀린 문항입니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가족력이나 유전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2번 문항, 재발이나 회복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틀린 설명입니다. 가족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문항, 자살 사고 폭력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성이 높습니다. 4번 문항, 금단 증상의 불쾌한 경험을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음주를 지속하게 된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 집단 상담은 효과가 없어 실시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집단 상담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3번 문제는 다음 증상들이 나타날 때 적절한 진단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의학적 상태, 물질 중독이나 금단, 치료약물의 사용 등으로 일어난다는 증거가 있다.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 방향 감각이 없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한다. 위의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몇 시간이나 며칠간 지속되다가 그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 증상은 1번 선망에 해당합니다. 24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성격장애를 묻는 질문입니다. D씨는 남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수치심을 줄까봐 걱정을 많이 하며 다른 사람을 멀리했다. 또한 낯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늘 불편했고 두려웠다. 이는 5번 회피성 성격장애에 해당합니다. 25번 문제는 성격장애의 분류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분열성 성격장애는 A군이 맞습니다. 2번 연극성 성격장애는 B군이 맞습니다. 4번 분열형 성격장애는 A군이 맞습니다. 5번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B군이 맞습니다. 3번 편집성 성격장애는 C군이 아니라 A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심리 영역의 2018년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